A 학생과 B 학생이 쓴 글을 일단 눈으로 훅 보시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문제를 골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5 주차 과제가 A형, B형 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널드 저드와 칼 안드레가 자기 작업을 갤러리에서 복제해서 전시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 쓰고 싶은 사람이 A형, 그리고 페이스와일딩, 페미니스트 전시를 예전에 했던 전시를 다시 하는 거를 할까 말까라는 작가의 고민들에 대해서 쓰고 싶은 사람이 B형이었는데, 자, 뭘 더 많이 했을까요? 네, A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이나 더 많이 했을까요?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딱 4명이 B형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18명의 사람들이 바로 A형을 골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치우침 쏠림 현상을 보고 좀 놀랐는데, 일단 제가 사람인지라도 있고, 여러분이 미술 이론 쪽이 아니라 실기 공모전에다 작품을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지간하게 썼으면 이 4명한테는 조금 더 제가 호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8명보다는 4명이 좀 신선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남이 잘 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건 제 생각에는 예술하는 분야에서는 불문율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6 주차가 에도 제가 이따만큼 한달락의 작가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나라고 말을 했는데, 분명히 많이 나오는 작가가 고정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룬 파로키가 5명, 루이스 롤러가 5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두 작가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꺼번에 10명이 쏠린 작가는 없었는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사실 하룬 파로키 같은 경우는 김지훈 쌤 논문도 있고, 그리고 루이스 롤러 같은 경우도 정세미 논문이라든가 김혜날의 논문이라든가 이렇게 논문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자료가 비교적 많은 작가를 접근성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기 나름이겠죠. 그렇다면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가 레포트를 썼을 때 하룬 파로키를 쓴 것보다는 아무도 하지 않은 르네 그린도 1명밖에 안 했고, 세런 로카트도 1명밖에 안 했고, 닐스 노만도 1명밖에 안 했어요. 물론 당연히 특이한 작가를 고른다고 바로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벨이 똑같다면 남들이 많이 하지 않은 특이한 작가를 했을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건 뭐 일반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5 주차 과제에서도 페이스 와일딩을 골라서 B형을 해 주신 학생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호의적으로 채점을 하였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특히 페미니즘 작가인데, 저는 페미니즘 작가를 여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잔데 좀 하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딱 1명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호의적으로 채점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90점 이상은 1명도 없었습니다. 70점대 절반, 80점대 절반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기대치가 높아요. 심하게 높네요. 어쨌거나 우리 A와 B 학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뽑혀 나온 A, B 둘 다 사실은 70점대 점수를 받은 A형을 고른 학생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느껴지겠지만 뭐 A 학생은 작가 편, B 학생은 갤러리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이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자기 생각을 아주 명료하게 확 드러내면서 써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많이 드러내야 또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기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A와 B보다는 더 잘 썼다고 생각하는 레포트는 있었습니다마는 예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딱 좋아서 제가 이걸 선정을 하였고요. 일단 A 학생의 경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와 B에서 자기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A 입장을 10명 이상이 썼어요, 지금. 그래서 A 입장을 썼던 사람 같은 경우는 B 학생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면 게 좋겠고요. 그리고 B 입장을 썼던 사람은 A에 대해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C가 있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 와일딩을 골라서 썼던 사람들은 지금 A도 B도 고르지 않았던 상태잖아요, 기존에는. 네, 그 사람들 경우는 뭐 아무거나. 네, 그리고 A형, 그러니까 도널드 저드와 카란드레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의견, 전혀 다른 각도에서 쓴 학생도 두세 명 있었어요. 그분들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 학생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려고 하는데 벌써 얼굴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 A 학생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귀여움이냐면 제가 첫 주차에 버스 운전사,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버스 운전사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나한테 계속 마이프 가냐고 물어봐 가지고 내가 마이프가 뭔지 어떻게 할 거야 이랬으나, 나중에 이해하고 보니 그래, 이 아저씨가 날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막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A 학생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도발적인 말을 거침없이 해주어서 네, 참 귀엽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에 로잘린 크라우스는 이 사건을 두고 안드레와 저드가 산업 제작 방식을 도입해 놓고 정작 그렇게 복제되었을 때 반발했다며 비판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 안드레와 저드는 자신들이 만든 물체를 작품이라고 명명한 것뿐인데 로잘린은 공장에 맡긴 설계도 자체를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로잘린이, 근데 여기서 살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작가에 대해서 도널드 저드하고 칼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성을 썼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저드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로잘린 크라우스도 크라우스로 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작가들은 왜 성으로 쓰고 자기가 반대하는 로잘린 크라우스는 크라우스가 아니라 로잘린으로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김 선생, 이 선생 하다가 넌 철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것부터서가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미리 또 코멘트에도 제가 피드백에도 달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쓰는 거는 통일만 해주면 옳습니다. 가능하면 성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도널드와 칼과 로잘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름으로 통일을 해 주셔도 좋고, 뭐 풀네임으로 통일해 주셔도 좋고, 통일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주의사항 드릴 것은 이게 레포트다 보니까 가끔 이제 강사 신혜성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려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혹은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작년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미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작가에 대해서 발표할 때도 절대로 높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어떤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 거고, 그리고 지 아무리 유명한 작가건 지 아무리 유명한 이론가건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로잘린 크라우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셨다, 이런 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유명한 작가나 이론가에게도 높임을 안 쓴다면 강사 신혜성 따위야 당연히. 네, 그래서 강사가 가르쳤듯이 가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를 높임의 등장인물로 올려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발표하실 때 특히 자주 이제 지적하는 사항인데, 뭐 피카소가 됐건 뭐 자코메티가 됐건 누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발표 중간에 높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던 거 계속 읽겠습니다. 로잘린이 그들에게 어느 쪽이 작품인지 물어본 적은 없다. 그는 권위 있는 이론가지만 이 작품의 주인은 아니다.
100번 양보해 이 사건을 두고 안드레와 저드가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작품이 아닌 게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 정말 로잘린 크라우스의 생각이 옳았다면 한국의 갤러리들도 작품의 소장처에 연락해 그들의 작품을 복제해 전시를 해도 된다는 논리다. 대체 어느 관람객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시를 진짜라고 생각할까? 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너무 귀엽게 봤던 것은 이 친구가 로잘린 크라우스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점이에요. 미치겠어. 네. 전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교실에서 논쟁을 할 때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친구들이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떤 틀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이프 아저씨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마이프란 단어를 모를 것이라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마이프에 가냐고 안 가냐고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A 견해를 썼건 B 견해를 썼건 간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렸던 80점대를 드렸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밑밥을 많이 까서 제가 피드백에다가 개인적으로 누군지 이름은 안 불러주지만 "밸런스가 좋습니다. 칭찬입니다." 뭐 이런 걸 적어 드린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A 입장을 지지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B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바를 쫙 읊어요. "지금 B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하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A, B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걸 해 주면은 그 치과 의사가 네 정말 썩은 부분만 딱 잘라내고 있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A 학생처럼 쓰면 이빨을 뽑아버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 친구한테 이렇게 대뜸 이빨을 뽑지 말고 지금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B 측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꼬투리 잡기처럼 저처럼 뭐 안드레 저드 로잘린 뭐 이런 명칭 이런 건 너무 시시한 거라서요. 네 그건 정말 거달기밖에 안 되고 내용 면에서 지금 이 친구가 어디서 꼬임이 왔는가. 네. 제가 그 마이프라는 지명을 저는 몰랐고 아저씨는 당연히 내가 알 줄 알았던 것 같은 그 상황처럼 도대체 어디서 이 친구가 꼬였는가? 네. 왜 로잘린 크라우스가 작가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 작 이 A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아닌 게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에서 이 작품 개념은 도대체 이 B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서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선생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많이 다뤄본 경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매끈하게 토 예 이야기를 하는 거 그냥 막 정말 90 점대 답안지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이 친구에게 지금 정확히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포인트가 바로 여기야."라고 찝을 수 있는 거. 네. 사실 그 제가 대면 강의를 끝까지 원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을 강의실에서 체험하고 싶어서이거든요. 이 A 학생이 지금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전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우 지금 이 친구한테 "나 대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말해 봐요."라고 기회를 넘겨 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닌 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닌 B 입장을 쓰셨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A, B 밸런스를 쪼끔 더 잘 맞춰서 썼던 친구가 A를 반대하거나 또는 A를 옹호해 주기 위해 나서서 지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불리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라고 가꿔 줄 때 그때 서로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토론으로 사람이 쪼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네 A는 다 읽었고요. B를 또 빠르게 읽어 보겠습니다.
B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에서 작가의 개입으로 인해 벌어지는 느낌의 차이를 생각했던 작가들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작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계성을 밖으로 끄집어낸 그들의 아이디어이지 수단으로서의 매체인 작품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돌이거나 철이거나 유리, 흙, 물 등이다. 매체. 화랑은 아이디어를 구매했을 뿐 이 매체가 대단히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해서 구매한 것은 아니다. 소유주가 물건을 팔거나 대여할 때 일일이 전 소유주에게 의중을 묻거나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AS는 작가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겐 작품 자체를 통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매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문장은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써지지 않았지만, 네. 화랑은 이 아이디어를 일시적으로 대여했을 뿐이므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온전히 전달하는가는 소유주의 몫이고 이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작가들의 항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유, 컨택으로 어느 전시에서 작품이 전시되었었다는 것을 듣는 정도로 충분하다. 네, 입장이 A와 전혀 반대쪽 입장을 타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체, 네, 얘기를 하면서 철, 유리, 흙, 물 같은 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갤러리가 소유를 하는 게 이 물체가 아니라 개념미술 자체에서 이 아이디어를 이미 샀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는 자기의 이제 주장을 썼는데, 이것을 지지해 줄지 아니면 반대해 줄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미원의 훨씬 어려운 글, 네, 그런 것을 읽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실전처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수시로 부딪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직접 하는 말에다가 그것에 대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